정암 조광조 선생님 유배지에 와 있습니다. 유배지입니다. 여기가 유배지고요. 저 초가집이 최초의 유배지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복원이 되어 있지요. 정암 조광조 선생의 정려 유허비가 있습니다. 김효사 때 유배했던 여기서 사사당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그 옆에 서 있는 저 나무가 휘어져서 그 주인 잃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쉬시고 그런 집으로 하나 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영정을 모셔놓은 영정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정각. 여기에는 조광조 선생님의 모습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광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기거하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의 그 집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재현해 놓고 조광조 선생이 살았던 초가집입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살았던, 야말로 얼마나 비좁고 조광조 선생님은 여기가 이제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조광조 선생님은 중종 14년에 김효사로 희생된 인물인데요. 그의 나이가 약관의 37세였습니다. 폭군 연산군을 홍구파들이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중종이죠. 중종이 등극을 했는데, 중종은 개혁 정치를 하려고 그래서 성균관에 참신한 유생들을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젊고 학문이 깊은 조광조를 신임을 했죠. 그래서 조광조는 함경도 지방간에 이르러 있는 부친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김갱필에게서 학문을 배웁니다. 김갱필은 김종직의 김일손, 김갱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사림의 맥을 이은 사람이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김갱필에서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맥을 이어지면서 사림파의 이제 맥을 이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조광조는 생원시에 생원시에 합격을 하고 또 알성시 별시에 장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의 전적과 사관원 정원 등 관직을 두루 역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암은 벼슬이 높아질수록 유학과 도학을 합친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군수 수신에 따른 군주 그 활동에, 이제 요즘 말하자면 군주 활동에 따르는 언로를 확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자면 이제 언론을 다양하게 해서 다 알려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하는 거를 대안으로 현량가를 신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소학과 향학의 보급을 이제 보급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개혁을 해서 교육을 광범위하게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개혁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 김효사의 원인이 된 것이 공신 작호와 공신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종 반정 때 중종 때 중종을 기용을 하면서 대원군을 연산군을 아마 제가 잘못 실수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그 중종을 등극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홍구파들의 역할이었는데, 그 공로를 굉장히 그 공신을 적어가지고 뭐 과장을 하고 해가지고 공록이라든지 지나치게 그 권력을 남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정함이 이것을 이제 공신 작호라든지 공신 내용을 해서 그 특혜를 받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하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정함은 이제 그렇게 다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홍구파의 반발이 아주 거세집니다. 그래가지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광조가 막 왕이 되려 한다고 그러고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밤중에 왕에게 쳐들어가 조광조가 지금 모반을 일으킨다고 하고 막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단순한 이 왕은 대노해가지고 이제 성균관의 이런 참신한 신하들을 한 90명 잡아들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옥을 시킨 다음에 멀리 귀양을 보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는 이곳으로 이 장소로 지금 귀양을 오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당파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서인이 되고, 홍구파는 서인이 되고, 남인이 되고 하는 사색당쟁이 영종조에도 이어지고,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적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끈질기게 모함을 해서 결국은 조광조가 여기 귀양 온 지 한 달 만에 사약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랬을 때 사약을 내려는데, 그의 나이가 정말 37세밖에 안 되는, 얼마나 많은 일을, 만약에 그때 개혁을 시도를 했고 꾸준히 개혁을 이루어서 정조까지 이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일본의 침탈을 속에서 그렇게 확정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통탄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능주에 여기 이제 귀양살이 한 달 동안 하는 동안에 능주에 내려와 살고 있는 양평손, 아까 학포요, 양평손과 교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양평손은 서화에 능하고 학문이 깊었죠. 그래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그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한국화단의 선구자로 뽑혀지고 있으며, 공제 윤두서, 소치 허련으로 그 화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정암 조광조는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이제 양평손과 같이 시를 지었는데요. 정암의 최후의 진술은 칠은절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암의 칠은절규로는요,
누가 활맞은 새 같다고 가련히 여기는가. 내 마음은 말 잃은 마부 같아 쓴웃음을 짓네. 거시된 온숭이와 학이 제잘거려도 속 안에 들어 빠져나오기 어려운 줄 어찌 알았으리요 하고 칠원절구를 외웠는데요. 그 후에 그 베가라는 사람이 춘추시대 그 후에 조광조를 따르는 많은 그 후생들이 춘추시대 베가의 시를 번안하여서 조광조 정함에게 이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검은고 줄을 골라내어 옛가락을 타보지만 누가 그 가락의 진가를 참아 알 수 있으랴. 슬프도다. 종자기가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세상에는 베가의 검은고 소리 바르게 들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아쉬워하고 조광조의 그 빠른 그 사사가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고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런 개혁가들이 그 낡은 정치를 버리고 새롭고 참신하고 부패와 부정이 없는 나라로 만약에 됐다면 얼마나 나라가 이미 서구 서구 유럽 민주화된 그런 나라들과 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 정각에 이렇게 앉아서 유업이 있는 곳에서 앉아서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길을 정암이잖아요. 호가 정암인데 여기 동네를 정암길이라고 그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혼자 이 옛날에는 얼마나 멀고 정말 이 초라한 이 초가집 한 칸에서 이제 살다가 그렇게 급히 또 사살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사화의 말이 나왔으니까 조선조에는 4대 사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특권 관료층으로 있는 그 기득권층이 훈구파입니다. 그리고 신진 개혁 세력은 이제 살인파인데요. 극렬한 알력과 권력 다툼이 있었죠. 여기를 개혁하려는 파와 기득권을 수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훈구파.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도 여전히 기득권파와 수구파와 지금 개혁을 지향하는 이런 당이 여전히 현존하는 것을 보면 인간 세상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언제나 이렇게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깝고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조선조에는 4대 사화가 있었는데요. 연산군 때와 중종 때의 2개 사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는 모사화와 갑자사화가 있었고요. 중종 때는 기묘사화와 을사사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4대 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함 선생님의 묘비가 서 있습니다. 묘비가 추모비가 있습니다. 정함 조광조 추모비입니다.
이제 이 한 가지 이 하나 이거 여기에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조광조 선생의 많은 순간적으로 남아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고 써요. 현재 마지막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비입니다. 유허비 번역본 이 유허비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유허비를 뒤에 이제 뒤에다가 썼는데 이거를 번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곳은 정암조 선생이 기왕 와서 별세하신 곳이다. 이제 정암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149년이 됐는데도 김모 학사와 대부들은 그 학문을 사모하고 백성들과 하급 관리들은 그 은혜를 생각함이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잊지 아니하고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로 하여금 삼강오류의 윤리를 알게 하여 이적과 금수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은 오직 정암 선생의 덕택이라 하여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엄숙하게 머리 숙여 공경치 아니하니 없으리라. 이는 그 누군가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것일까?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저 남군 심정 홍경주 무리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고? 우리나라는 기자가 성인의 학문을 밝히고 어진 정치를 한 뒤로 수천 년 동안 학문과 정치가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포운 정몽주와 한원당 김갱필 선생 등이 나시어 성인의 학문을 밝혔으나 송나라 성리학자 명도 정호 이천정의 회담 주의 선생 등 학동을 이어받아 요선의 왕도 정치의 뜻을 두루 뛰어나게 명덕과 신민으로서 학문의 표준을 삼는 자는 정암 선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선생의 휘는 광조요 자는 효직이니 한양이니다. 성하이민에 출생하여 정덕경 중종 5년에 진사장원하고 올해 문과급자의 벼슬이 대상은에 이르렀다. 김효년 11월에 남군 심정 홍경준 등이 미리하여 주초위왕이 왕이 된다는 묵은지서를 조작하여 변을 일으켜 병고가 일어나 즉시 이곳 농주에 유배되니 옥주는 관노 문우종이다. 다음 달 12월 20일에 사약이 내려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149년 뒤 정민년에 농주 목사 민여로가 세월이 오래되면 그 유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그곳에 비를 세워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자 하니 옛날 정부장께서 영락정에 대한 글을 지으시면서 물은 차마 이를 패할 수 없고 땅은 차마 이를 버리지 못한다고 하니 이 글을 이 비의 세금이 합당할지로다. 정민년 4월 병진의 후학 승록대부 정우찬성 겸 성균관 제주 세자이사 송시열은 비문을 짓고 정은대보원 임의정 부자 참찬 겸 성균관 제주 세자 시강원 찬선 송중길은 비문을 쓰고 통정대부 충청도 관찰사 김병마 수건절도사 순찰사 민유중은 전설을 쓰다. 그래서 송시열이 비문을 썼다고 써네요. 그리고 그분을 기리고 추모하고 그분의 학문을 그냥 많이 이렇게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뜻이 있고 나라를 위하고 바르게 개혁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함을 받아서 많이 죽어가고 아니면은 수사 기소를 당한 곤욕을 치르고 수십억 수억을 헤쳐먹은 그야말로 그 수구 기득권들은 아무런 죄가 받지 않고 기소 한번 당하지 않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다시 국회의원 또 해먹고 그런 수구 기득권 당들은 그렇고 조금씩 몇백만 원 나눠서 선거를 그걸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뭐 하지를 않지만은 공공연하게 떳떳한 그 어떤 기증으로 인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역적 죄인처럼 호들갑을 떨고 하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개인 우리 필부의 마음으로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십억을 자기의 기득권을 이용을 해서 해먹는 사람들 어디 한번 감옥 가고 기소되고 하는 적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언론가 지금 종편 방송들이
종편 방송들이 기득권 수구만 무조건 편을 들어서 이렇게 잘못 오류 가짜 왜곡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거, 오른쪽으로 바른 거,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라를 거짓되고 가증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척결하고 바르게 도저히 그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권자의 힘이고 주권자의 책임이거든요. 주권자의 권리이고요. 그런데 거짓을 옹호하고 가짜를 생산해내고 왜곡되고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이 용납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저는 붕괴스러운 느낌이 들고 정말 이런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해나가는 아니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왕을 물리치고 새 왕을 세웠으니까 공신이 끝까지 돼야 된다 그러고 공신록에 붙여서 아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모든 재산은 거기에 공록을 받고 그 공로를 하고 계속해서 그 부패한 권력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그것들이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유배를 보내고 전부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드는 이런 정치, 이래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죠. 여기 와서 보니까 새삼스럽게 붕괴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능주의 봄입니다. 유채꽃이 노랗고 저쪽에 빨간 것은 철쭉으로 쭉 있고요. 여기는 보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풀을 이렇게 재배해서 아마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파란 풀을 이렇게 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벽정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란 보리밭이 얼마나 멋있는가요? 보리밭이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요. 이렇게 여물었어요. 약간 위로 올라왔어요. 약간씩 이렇게 벼를 베었어요. 보리가 베어 있어요. 야, 이거 파란 세상입니다. 파란 물결이 바람결에 조금씩 흔들립니다.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봄이라 동백꽃도 피어 있고요. 여기가 죽순이 맞나? 죽순 지금지라고도 써 있습니다. 여기가 와 저수지예요. 근데 전에는 물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없는데 이번에 비가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이 올라왔네. 야, 여기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또 이런 늙은 나무들 노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부터 심어진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 여기서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지금 저수지를 향해서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같이 오염되지 않고 또 그랬을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선물이 여기 흘러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기에 영벽전이 비춰집니다. 영벽전이 저기 나옵니다. 이 나무들만 봐도 세월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겠죠. 세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본 사람들은 다 흘러 떠나가고 했지만 이 나무들은 여전히 남아서 세월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담고 있겠죠. 여기 현판이 영벽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벽정으로 이렇게 현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판은 여기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호화찬란한 그 팽화로, 이렇게 탱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용 같은 거, 용 그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많은 시 묵객들이 여기 지은 현판 시가들이 이렇게 전부 걸려 있습니다. 정말 한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저 풍광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시인 묵객들이 정말 풍류를 즐기고 시를 읊고 시가를 노래했던 곳으로 정말 딱 안성맞춤인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서 이 화순의 대표적인 그런 그 정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